실순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에 무전장수 피하는 법.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미 우리의 미래를 현재 겪고 있는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가 70세랍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의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죠. 그렇게 70세가 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0년판 고령사회 100세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저축액이 2259만엔, 한 2억 3천쯤 되는 거죠. 30대 760만엔, 40대 1081만엔 보다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까지 7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11%죠. 일본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금세 일본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현재 모습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물가, 고비용, 고환율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더욱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심한데요. 노후를 70대에 거의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야 될 재테크 7거 지약이라고 하는 예형이 있다고 합니다. 무전장수. 뭡니까? 돈 없이 장수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무서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현재 한국에서 70세 남성이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27%, 여성의 경우에는 48%가 된답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일이 당연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의 수명을 자신의 수명만큼 연장시켜야 된답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건강한 수명은 75세까지, 유병기간은 11년, 남성은 70세까지 유병기간이 10년, 이렇게 현재 얘기되고 있답니다. 고령화 충격을 먼저 받은 일본에서는 자산수명이라고 불린답니다. 자산수명이 일본인들의 노후 준비 키워드로 자리 잡힌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자산수명 격차 시대,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이 3억인데 매달 생활비로 만약에 200만원씩 꺼내 쓴다라고 하면 은퇴 후에 13년이 되는 해에 통장 자금이 0원이 된답니다. 잔고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자산수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이런 자산수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산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고용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오래 일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연금을 받아가지고도 이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논의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80세, 90세 때 적자 인생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의료비를 덜 들게 하는 것들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은퇴 이후에도 투자 자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 잘못 투자했다가 그러한 돈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면 그만큼 우려스러운 게 없기 때문인 거죠.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우려해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잘 살아내야 되고 잘 견디고 이래저래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 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산수명을 늘리는 마지막 방법이 최대한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무전장수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힘들다, 어려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대한 돈을 좀 덜 쓰는 쪽으로 잡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 노후 자금을 쉽게 꺼내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쪽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쪽에
투자하는 게 뭡니까? 저기 그런 거죠. 뭐야? 뭐 예를 들어 3억을 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3억이 뭐 KTNG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꾸준하게 지난 10년 이상 동안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던 한국셀석유 같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연 배당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3억을 만약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KTNG 같은 경우에는 5% 배당이다라고 하면 1년에 1,5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원로 치면 1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으로 충당시키는 게 맞고 뭐 혹은 뭐 약간의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걸로 충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안 쉽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3억을 만약에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은퇴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2억만 가지고 은퇴를 해도 성공한 거고요. 뭐 2억이 우스운 것 같지만 절대 우습지 않다라는 거죠. 2억을 만약에 가지고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치면은 결코 만만한 매우 뭐 우스운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은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씀씀이를 제일 조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 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말아먹고 빚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올 때 함부로 마음먹는 건 되레다 안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돈은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돈의 수명하고 자신의 수명하고 같게 봐야 된다고 이 기사에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돈이 나한테 주는 그 가치,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생각하고 또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착착착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건강관리도 잘해야지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돈이 1억보다는 3억 있으면 좋고 3억보다 7억이 있으면 좋고 7억보다는 10억, 20억 있으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다. 그게 노후 자금이다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 손대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뭐 그걸 뭐 투자로 잘 운영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인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노년에는 원금을 잃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정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